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야 중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현장 생중계로 전해드렸는데요. 국회 로텐더홀에서 오늘까지 8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던 장동혁 대표가 단식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단식 중단을 권유하기도 했는데 일단은 오늘 8일째까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사실 지금까지 반응이 없었거든요. 민주당의 입장은 좀 어땠습니까? 저희는 장동혁 대표의 뜬금없는 단식이 겉으로는 특검을 요구했지만 실제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으로 인해서 당내 분란이 커졌고, 그리고 또 신천지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면서 이런 자기 흔들리는 기반을 또 보호하고 당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그런 단식이다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는 당대표 시절에 이제 국정 쇄신을 요구하면서 24일 동안 단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비교해보면 명분이 너무나 없었기 때문에 실제 국민의 관심도 별로 없었던 것이죠. 문제는 일은 저질러 놨는데 어지펴 놓긴 했는데 이걸 수습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계속 출구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당은 왜 안 오냐, 또는 대통령 정무수석은 왜 그냥 지나가냐, 이렇게 계속 고심했던 흔적이 역력했거든요. 오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서 그 출구를 열어준 셈인데 저는 좀 딱해 보이긴 합니다. 물론 단식 잘 중단하셨고 빨리 건강 회복되기를 바랍니다만은 정치라고 하는 것이 실제 저걸 통해서 본인이 뭘 얻었습니까? 아마 당내 좀 더 그런 어떤 단합하는 분위기 이런 정도 얻는 거 말고 국민을 위해서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매우 소모적인 보여주기 쇼였다라는 평가, 그게 인사가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과거에 김기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단식 때 보여주기 쇼다, 무슨 그런 얘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관종 DNA다 이렇게까지 막 혐오를 했는데 실제 저는 좀 매우 안타까운 우리 정치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국민을 위해서 얻은 게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지금 보시는 지금 화면이 지금 생중계로 들어오고 있는 화면입니다. 구급차에 조금 전에 장동혁 대표가 실려서 이제 이송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윤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 국민을 위해서는 얻은 게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출구 전략이 없으니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출구를 열어준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제 방문을 해서 단식을 중단하라라고 이렇게 해서 병원으로 이송한 것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저희가 그 의원총회를 열고 또 중진 의원들이 찾아가고 해서 단식을 사실 7일 동안 물하고 소금만 가지고 이렇게 버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건강상의 지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병원 이송을 권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하겠다고 해서 어제를 넘겼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병원에 이송이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식이 처음 출발이 결국은 국가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결국은 통일교 특검을 하자. 또 지금 민주당에 지금 연일 보도되고 있는 대로 공천 뇌물이 지금 심각합니다. 민주당에. 그래서 이러한 공천 뇌물에 대해서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자. 그것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영수회담을 하자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온 것을 잘했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와서는 어떨까? 그러면 진정한 국민 통합이 되지 않았을까? 또 정치권의 어떤 화합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속 좁은 정치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럴 때 야당 지도자의 손을 잡고 같이 가자고 했으면 얼마나 국민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까 참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저는 장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고 정상적인 또 이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고 앞으로 좀 정말 진정한 여야 간의 또 정치권의 어떤 화합을 저는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왔으면 어땠을까라는 바람을 전해주셨는데, 그런데 기억해 보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년 동안 야당의 대표, 다수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통령을 당시 당대표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왜 안 만나냐 물어보면은 범죄자로 인식하고 거부했던 거 아닙니까? 완전 반협치를 그냥 스스로 주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단식을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탄핵 소추가 1차 실패했을 때 국회 야에서 아예 저는 일주일 단식을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건강을 이제 회복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저보다 더 심하게 한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시잖아요. 24일을 했는데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 당연히 오셨죠. 그리고 여러 건의도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나 본인은 끝까지 이 국정쇄신 진짜 이대로 놔두면은 이 국가와 국민에서 큰일 나겠다라고 실제 그때는 매우 경제 문제부터 시작해서 매우 안 좋은 징조들이 많았거든요. 독선적인 국정 운영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저 모습에 설득력이 있으려면은 사실은 국민 다수가 저 단식을 지지했어야 해요. 그리고 뭔가 얻어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장동혁 대표가 되자마자 바로 단독으로 만나줬잖아요. 우리 국민이 다 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너무 비교가 될 정도로. 그리고 지난주에도 청와대에서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 다 오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같이 식사하면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오히려 거부한 사람은 누굽니까? 장동혁 대표하고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은 포용하고 협치하겠다고 하는 통합하겠다는 일관된 기조로 지금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인데 예. 이걸 정략적으로 계속 공격하고 속 좁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저는 오히려 장동혁 대표다. 그 이유는 딱 하나다. 자기 내부에서 흔들리다 보니까 그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날 세우는 데에만 오히려 공격하는 데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다 보니까 이 상황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 자,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조금 전에 장동혁 대표가 구급차에 이제 실려서 이송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드렸는데 장동혁 대표 8일째의 단식을 중단하게 된 계기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문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단식을 하신다는 언론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계속 단식을 하시면 몸을 많이 상하게 돼서 회복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이 이렇게 대통령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거 이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단식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일단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문했다는 사실에 놀라신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들으신 것처럼 단식 중단을 박 전 대통령이 권유를 했을 때 장동혁 대표가 곧바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받아들였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좀 사전에 이야기가 오간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부분 보세요? 그렇게 합니다. 저만 해도 어제 국민의힘 측 인사가 좀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나 또는 우리 여당의 그 당대표나 와서 좀 이렇게 권유를 하고 좀 그렇게 좀 명분을 좀 만들어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저건 사전에 다 준비되고 기획된 조율된 그런 그 것이죠. 사전에. 그래서 이 출구의 명분을 이 보수의 상징성이 있는 전직 대통령이 와서 그렇게 강국히 권유하고 이걸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예. 최소한의 좀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사실 그 여야 간의 이 지금 특검 관련해서 이견이 있는 부분이 통일교 특검, 신천지 특검, 특히나 이제 민주당에서는 신천지까지 같이 하자라고 했었는데 이거를 통합해서 특검을 하느냐 아니면 각각의 다른 특검을 하느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예. 통일교입니다. 예. 갑자기 이제 민주당이 지금 그 뜬금없이 신천지를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통일교에 있어서 지금 그 민주당의 지금 핵심 실세들이 지금 다 관련돼 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갑자기 신천지를 들고 나와서 지금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하지 말고 통일교는 통일대로 하고 또 신천지는 신천지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걸 갖다가 합의 안 되는 것을 또 가져와서 또 이렇게 물타기를 하는지 참 이해를 할 수 없고 그렇다면은 지금 그 김민석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도 김경 현재 그
공천뇌물로 문제되고 있는 분이 뭐 영등포 구청장을 하기 위해서 김민석 현재 그 국무총리이자 또 민주당의 영등포 국회의원이죠. 그분한테 이렇게 뭔가 기여를 하기 위해서 당원을 3,000명을 가입시켰다. 이런 특정 종교단체와 이런 지금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에 다 그러면 특검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지금 혈안이 되고 있는 통일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것이 정권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주위에 있는 저기 7인의 그 핵심 멤버 중에 한 사람인 임종성 의원이 지금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뭐 정진상 씨가 관련이 되었다는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에 어떤 관련성이 없는지, 또 민주당의 실세들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통일교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또 신천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은 또 김민석 전 국무총리에 대한 그런 특정 종교단체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신문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게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 특검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걸 물타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예. 자,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분리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신천지도 그러면 하자 이렇게 입장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최근에 국민의힘이 내란계엄 관련된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왔습니까? 그건 또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돈을 더 들여서 예. 그렇게 따로 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논리를 폈잖아요. 그럼 저희가 대묻지 않을 수가 없죠. 자, 통일교 특검은 그건 여야 가릴 것 없이 연루 의혹이 있습니다. 다 당연히 철저히 예. 밝혀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문제도 제대로 이번 기회에 보자는 것이죠. 특정 종교 집단이 각 정당에 집단적으로 당원 가입을 해가지고 당대표라든가 대통령 예. 후보 선출에 영향력을 끼쳤다면 그건 매우 중대한 법률 위반 사안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보도들도 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있더라고요. 더구나 신천지의 문제는 지금뿐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 시기의 일위까지 계속 이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또 그 이후에 당대표 선거에도 관여했다는 흔적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사안인 것 같아요. 오히려 통일교보다 더 심대한 이 헌법을 유린하는 부정하는 그런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돈 들여서 따로 하지 말고, 왜냐하면 따로 한다면 또 수사의 범위와 대상을 또 기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거기에 또 별도의 특검 절차를 밟으면서 여러 가지 여야가 또 옥시강신하면서 이게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차제에 이런 특정 종교 집단의 정치 개입, 이 정치 유착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이번에 한번 파헤쳐보자. 그래서 국민들께 낱낱이 밝히자라고 하는 취지인데 그게 왜 반대해야 될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같이 이것을 신속하게 하자. 그리고 효율적으로 특검을 통해서 실체를 규명하자는 그런 취지인 겁니다. 예, 어찌됐든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 특검과 관련한 단식을 8일째 이어가다가 중단을 한 만큼 이후에 이 특검과 관련된 양당의 여야의 이견이 어떻게 좁혀질지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정치권에서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던 게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합당을 제안했는데, 자 일단 박 의원님 이 부분 내부에서 좀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오늘 오전에 예. 의원총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먼저 방송 때문에 나왔는데 그래서 아침에 긴급 입장을 발표하시고 나서 의총에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시고 의총 후반부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하자라고 했는데 제가 그 상황까지는 잊지를 못했습니다. 저로서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당의 어떤 가치와 노선에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당 과정 자체가 조국혁신당이 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다른 생각도 갖고 있었고 또 어찌 보면 선의 경쟁도 해온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뭐 합쳐질 수 있겠다. 그러나 왜 지금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에 문제. 더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호남에서는 좀 경쟁하자 이런 얘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혹시나 또 호남뿐만 아니라 수도권 등등까지 이런 걸 자리를 가지고 좀 다툼이 벌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한편에서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고 또 한편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있음으로 인해서 국회 운영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로서도 여당으로서 운영하는데 그게 도움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협상 면에서나 또 여러 가지 야당과의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런 도움되는 지점이 있는데 이렇게 바로 이제 합쳤을 때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좀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내용보다 당장은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원들 안에서도 그렇고 지지자들이 지금 많은 문자가 저에게도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전 논의가 없었다. 자, 만약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치게 된다, 합당을 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저는 뭐 이 사항은 충분히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한 달 전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었죠.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그리고 조국 대표는 지금 내심으로는 서울시장이나 아마 부산시장을 노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차원에서 자기가 민주당과 연대를 하거나 합당을 하지 않으면은 본인이 당선되기 어렵기 때문에 예.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성공을 위해서 지금 민주당과 손을 잡겠죠. 합당이라는 근데 형태로. 선거 연대와 합당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연대 또는 합당이죠. 예,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미 정해진 수순이죠, 사실은. 수순인데 저는 과연 이제 조국 대표가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에 본인이 지금 희망하는 대로 될 것이냐라고 볼 때는 저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본인도 지금 판단을 하겠죠. 이런 판단할 텐데 저는 합당이나 연대로 갈 거로 봅니다. 보지만은 조국 대표의 그런 내심은 저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이후에 오늘 오전에 있었던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고위원들과 숙고하겠다라는 지금 메시지를 낸 상황이고요. 지금 이 합당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좀 지켜봐야겠고,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90분이 예정된 시간이었는데 2시간 53분, 173분간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주요 내용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은 못했어요.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해요. 그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도 또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공정하죠.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가지고 마녀가 된 거 아니냐. 저는 보안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야당 대표도 당연히 필요하면 만났는데 필요하고 유용할 때 만나야 되겠죠.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무슨 저자세니 뭐 이런 소리 많이 하던데 그럼 그 자세를 한 방 뜰까요? 북한하고? 그 친구들이 대통령님하고 여기 계신 강훈식 비서실장님의 사이를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언제 사랑하는 사이로? 징그러. 자, 어제 여러 이슈와 관련된 대통령의 생각을 들을 수도 있었고, 방금 보신 것처럼 좀 웃음을 자아내는 그런 장면도 좀 있었는데, 일단 어제 기자회견 박 의원님 이 대통령에게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디테일한 내용까지 자신 있게 또 솔직담백하게 자기의 그 생각을 펼친 역대 대통령이 과연 있었을까? 최초인 것 같거든요. 시간만 가장 길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 답변의 내용도 매우 탁월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점수로 매긴다면 100점도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100점 이상, 자 100점 이상, 100점도 부족하다라고 하셨는데 윤 의원님 어떠십니까? 글쎄 저는 점수를 주기 어려운 게 네. 대통령이 뭐 시간을 2시간 반을 했다. 이거는 뭐 그 자체는 가치가 없는 것이고 의미가 없는 것인데 알맹이 있는 뭔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경제에 대해서 지금 가장 문제는 환율입니다. 환율이 지금 1,500원대를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환율을 어떻게 잡겠다. 예를 들면 이러한 뭔가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킬 수 있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환율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지금 당국에서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전혀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그리고 이제 뭐 검찰이 마녀다. 또 이혜원에 대해서는 뭐 좀 들어봐야 되겠다. 아니 국민한테 지금 사과를 해야죠. 대통령이 이런 사람을 인사청문 후보로 내세워서 기재부 장관 후보로 했다는 이런 데 대해서 사과를 해야죠. 대통령이.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아무런 얘기 없이 알맹이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이게 저는 TV 쇼를 하는 것인가 대통령이 이게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예. 단순하게 대통령이 나와서 그냥 재밌는 말 하고 그냥 국민들 뭐 그냥 기자들 웃게 만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성장이 1년에 지금 1%도 안 되고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걸 책임진 자십니까 이게? 저는 정말 낯짓집이라고 생각해요. 예, 자, 두 분 아주 상반된 그러게 평가를 말이에요. 해주셨는데요. 같은 이야기를 예, 듣고도 예. 이렇게 달리 얘기할 수 그러니까요. 있다는 게 깜짝 예.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의 기자회견의 결과가 오늘 사상 최초의 코스피 5천을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계신 거죠.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시장에게 정확하게 신호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환율 문제 이게 정부의 무능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걸 정부가 무능해서 발생한 거죠. 재경 의원이 다 잘 네. 알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고물가나 고환율이라고 하는 게 구조적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어제 얘기하니까 또 바로 환율이 어느 정도 또 진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구두 개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왔고 어제 대통령께서 국민연금 관련해서 해외 투자 비중 줄일 가능성의 문제 또는 사학개미들 해외 투자 개인들이죠. 예, 예. 사학개미들에 대해서 달러 이제 수요가 좀 둔화된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올해 세계 국제 지수에 편입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외국인들의 자금이 국내에 유입될 거라고 기대. 이런 얘기를 다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게 결국은 한두 달 이내면 환율 문제도 이제는 진정이 될 거다. 이렇게 어제 대통령이 다 말씀하시니까 오늘 코스피도 훨씬 더 최고의 기록을 내는 것이고 환율도 안정되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까지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뭐 말씀해주신 대로 두 분 모두 이제 재경이 소속이시기 때문에 지금 경제 얘기도 경제 얘기지만 그 지금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었던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지금 내일 청문회가 열릴 거라고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좀 맹공을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내일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이 됩니까?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내일 10시부터 청문회를 하기로 예. 했습니다. 하기로 했고 이미 나 이제 공지 받으셨죠? 네. 다 공지가 된 상태고.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해운 지금 장관 후보자하고는 저희가 뭐 같은 당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 사실 인간적으로는 참 이게 저희가 굉장히 참 안타까운데 국민적인 어떤 이 눈높이에서 볼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후보예요. 예를 들면 지금 수초구의 원펜타스 뭐 한 채 100억 원 간다 뭐 국내 최고가 그런 아파트 같은데 예. 그런 아파트를 장남이 결혼을 하고 했는데 불구하고 결혼을 하고 그 신혼집이 있는데 혼인 신고도 하지 않고 그 청약을 부양가족으로 신고를 해서 그 청약을 받았습니다. 받은 다음에 사후 점검을 한 날짜 그다음 바로 그 신혼집으로 또 이제 그 주소지 이전을 했습니다. 예. 이건 부정 청약의 가장 전형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이거는 범죄행위입니다. 범죄행위인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당의 지금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놔라. 자료를 알맹이 있는 자료를 전혀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그 장남이 실제 그 주지가 어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전혀 자료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비도덕적이고 정말 이건 범죄 행위나 만약에 그것이 밝히신다면 이게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소명이 없이는 이건 도저히 이건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아무리 그 검증을 하려고 해도 그런 자료가 있어야지만 검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해서 인사청문회는 그냥 하나의 통과 의례로 해서 시간만 때우고 결국은 지금 임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임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어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통령이 당연히 그만두라고 해야죠. 사퇴를 시켜야죠. 그런데 저는
어제도 대통령이 그러한 말을 기대를 했는데 참 제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이러한 그 이해훈 후보자의 이러한 비도덕적인 것을 두둔하는 것인지 좀 입장을 명확히 해주면 좋겠어요. 어제 대통령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그랬죠. 언급을 네. 했고 문제가 일단은 좀 사퇴를 들어봐야 시켜야죠.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 어떤 결정을 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이제 결과적으로 지난번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거는 자료 요구 때문이었습니다만 예, 예, 그것도 예. 사실은 트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그 자료를 제출한 걸 봤더니 결코 적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아이들 성적표, 시어머니 통장 거래네요. 이런 건 역대 어떤 후보도 낸 적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래도 최대한 뭐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후보자가 제출하기 위해서. 예. 근데 그런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현 후보자에 대해서 저희 여당이라고 우리가 그냥 적당히 덮을 생각 추호도 없다니까요.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철저히 검증하자. 예. 당초 우리는 내란 개혁 문제라든가 확장 대전 정책 중심으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제 국민들의 의혹의 산이 많이 불거진 만큼 예. 제대로 묻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하자는데 그동안 계속 자료 핑계로 국민의힘이 반대를 해왔던 것이죠. 다행히 열려서 내일 저희가 그렇게 임할 생각입니다. 대통령도 아마 내일 인사청문 결과를 보고 나서 이제 대통령은 지명하고 청문을 요구할 권한이 있고요. 우리는 검증의 권한이 있고 그리고 우리 후보자는 거기에 대해서 진실까지 답변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걸 보는 언론과 국민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를 예. 보고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최종 결정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딱 거기까지인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예. 다른 데 가서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임명 강했다는 생각을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대통령의 애초에 취지 있지 않습니까? 어제 활 쓰는 종족하고 칼 쓰는 종족이 예, 예. 싸우는데 칼 쓰는 종족이 이겼다고 해서 활 쓰지 마라 할 수 없다. 자기는 정말 인사를 이 소위 탕평 차원에서 통합 차원에서 한 것인데 이런 문제를 예상치 못했던 거가 불거진 만큼 제대로 그럼 검증해주고 자기가 판단하겠다 이렇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는 근데- 거고 국회 일을 이제 우리는 제대로 하면 되는 거다라고 예. 보는 그런데 것입니다. 예,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게 사실 검증을 하려면은 자료가 없이는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릴 수 없는 자료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게 제가 아까 가장 말씀드렸잖아요. 핵심적인 자료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실거주를 했느냐 하는 부분. 그다음에 아까 시어머니 그 통장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세 아들이 전부 다 20대, 30대인데 재산이 다 10억이 넘어요. 그런 부분에서 증여세 어떤 그걸 과연 누가 냈느냐. 내일 구두로 확인하고 그거를 이 자료 저희가 제출이 안 통장에 됐다고 없으면 어떻게 확인을 그런 하겠습니까? 자료를 역대 어떤 윤석열 정권의 총리고 그게 지금 장관이 이게 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내일 그걸 인사청문회 제대로 현장에서 열려도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청문회를 통해서. 자료가 없이는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내일 두 분이 아마 청문회 자리에서도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내일 이해훈 후보자 청문회에서 두 분 모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릴 수 있는 좋은 질문들을 좀 던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